우리나라 분들은 농업이라는 산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농업이라는 산업을 농민이 생산하는 걸 농업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전체 농업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농업을 농민의 산업으로 특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땅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땅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상은 농업 총생산액이라는 건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빼고는요. 그러니까 농업 총생산액은 항상 멈춰 있는 거죠. 우리가 후방산업이나 전방산업을 제대로 못 키웠으니까 어떻습니까? 농업 전후방 산업을 다 통틀어가지고 산업 정체가 정체가 돼버렸고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은 우리나라 농업기업 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죠. 싱가포르는 전체 국토의 약 1%만이 농지로 활용될 만큼 농업 기반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싱가포르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82%로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국의 식량을 많이 의존하던 나라들이 식량 정책, 농업 정책을 대폭 전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와 UAE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10%가 되지 않는 나라였는데 코로나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짜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싱가포르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첨단 기술로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다각화된 수입망과 비축 시스템으로 식량 위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업이죠.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한 기업 중에 농식품 기업 중에 한때는 싱가포르 주식 총회 1위를 간 적도 있었는데 그 윌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액이 68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LG 그룹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하나의 기업이 올람이라는 그룹도 있거든요. 올람이라는 그룹도 있는데 그 회사는 1989년 정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5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GDP 전체보다 훨씬 더 크죠. 1989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전 세계 곡물 거래와 식품 가공뿐 아니라 농산물 공급망 관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싱가포르의 농식품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농업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기업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정도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제 곡물 거래든 아니면 농산물 거래든 식품 거래든 만들고 또 그 윌마 같은 그룹은 중국 항저우에 보면 거대한 곡물 그 터미널이라든가 곡물 가공 설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울산 화학단지만큼 거대하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사방에 이렇게 군데군데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 문제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 상사입니다. 이 기업은 약 1만 2,500헥타르,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경작지에서 대두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두 17,000톤과 옥수수 2만 톤을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롯데 상사는 국내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극동의 관문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연해주 제1농장은 10,000헥타르 규모로 대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오늘이 본격적인 수확의 시작입니다. 올해 그
봄에 파종할 때 좀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긴 하지만 지금 생육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결과 파종이 된 면적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롯데상사는 모 기업인 롯데그룹의 전략적 가이드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연해주 농장에서 영농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농장의 생산성을 늘리며 형성한 긍정적인 여론은 외국에서 농업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롯데상사는 2018년 농장을 인수한 후 가장 먼저 농장 주변 마을의 인프라 개보수에 나섰습니다. 학교와 체육관 등의 시설을 정비해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마을의 발전과 함께 농장의 생산성도 함께 향상시켰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영농의 이제 진정성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조롭게 초기에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지역 마을 사람들과 연계해서 공동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상사는 대두와 함께 2,500헥타르의 농지에서 연간 2만 톤의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이 옥수수는 전량 한국으로 수출되어 국내 기업에서 전분당과 가루 같은 식품 재료를 만들고 부산물은 사료로 활용됩니다. 이제 한국식 말로 하면 이제 윤작이라고 하죠. 저희가 콩을 최대 3년까지만 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수수로 이제 전환을 해서 크롭 로테이션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17년간. 그래서 뭐 좀 과장은 아니지만은 말씀드리자면은 이 연해주 지역에서 지금 한 5년 연속 평균 생산성 옥수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장이 저희 농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싱가포르 기업들이 해외 농장에서 단순히 작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곡물 트레이딩까지 아우르며 자국 농산물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롯데상사 역시 곡물 트레이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팀이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약 4배의 성장을 기록하며 올해는 20만 톤 넘게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4대 곡물 수입량이 한 1,700만 톤, 1,800만 톤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한 양이긴 하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또 우리 기업으로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시킬 예정이고, 운영 중인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과 향후 거래를 통해 확보할 추가 곡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일로와 곡물 정제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멈췄던 시설 확충 작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업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식량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농식품 시장이 사실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금융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산업입니다. 15조 달러 정도가 넘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아시아 시장에서만 3조 달러 정도가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3조 달러 그러면 정말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을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기업이 농업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아니면 해서 돈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만 우리인데 선택지가 남은 문제인 거죠. 중국은 연간 약 2억 1천만 톤의 벼를 생산하며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의 위상을 자랑하지만 거대한 인구와 변화된 식습관,
농촌의 낙후된 구조가 식량 안보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20여 년 전부터 농업, 농민, 농촌의 삼농 과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강한 농업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더불어 2023년 말 식량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농업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며 강력한 식량 안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진인성 동북 지역의 중견기업 평안영풍은 20여 년간 고품질 쌀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만들어낸 신품종 다오화샹 2호와 증커파오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생산량을 늘리는 중입니다. 那么我们会从合作社，还有我们平安镇周边优质水稻种植区的农户手里边收购优质的这个水稻品种，包括稻花香、中科发武啊，还有一些中长粒的产品。如果农户的这个水分，包括我们基地自己的这个种植的水稻水分啊，这个都比较合适了，能够进入仓储了，那么我们就开始呢，进行收购，然后呢，在这个整个流程结束之后，就给农户和农场付款，之后基本都是当天结算，当天付款。 이 기업은 41.5헥타르 규모의 자체 경작지에서 벼를 재배하며 외부 협동조합으로부터 쌀을 매입해 하루 400톤, 연간 12만 톤의 판매용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연간 쌀 생산량인 약 14만 6천 톤에 근접한 수치로 이 기업의 생산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줍니다. 1999년 설립 당시 2만 제곱미터였던 공장 부지는 현재 16만 제곱미터로 8배 확장되었으며 생산량도 하루 100톤에서 400톤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역할로 작용했습니다. 这个是有的，因为对于这个我们这样的民营企业来说啊，需要在这个就是工业现代化过程当中得到政府的相关支持啊，尤其现在我们开始引进这个1、2、3产融合，那么我们本地的这个镇政府，包括我们市政府，在这方面都给予了配合啊，帮我们协调了一些集体用地来辅助，甚至政府还帮我们建了一些这个配套的这个设施啊，来那个完善我们整个产业体系啊。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문제도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일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덕분에 기업은 성장을 이루었고 지역 경제도 함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재배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봉산식품은 현재 신규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 역시 정부의 대규모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现在这个是总投资2000万左右，然后这个地皮和这个建筑的这个是地方政府、开山镇政府给我们投入的，将近1000万，然后我们投入装修还有设备方面的我们自己投入的，这个现在正好现在装修当中，我们准备投产的话就是12月末这个都完工。 회사는 주로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이 완공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황두를 매입하여 가공 및 유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투자금 2천만 위안, 한화 약 36억 원은 내년 한 해 동안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还有这个是我们现在是土门浆，原先是他们说豆满浆，这个，黄豆多嘛，说豆满浆，还有这个地方的黄豆特别品质好，我们需要大浆的话就是蛋白质含量40以上的，这边的黄豆基本上都是41以上，质量方面特别好，这个黄豆。生产的话，我们现在的一天的黄豆用量就，将近最少的6吨到6吨左右一天。 봉산식품과 협력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생산량과 품질 개선에 힘입어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전문성이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现在的农民的收入方面是比以前增加多了。首先，那个产量也提高了，还有价格方面也提高了。价格方面提高的，还有那个产品质量也现在好，比以前好吃，还有香，那就说客户的满足度也高了。那就说线上的话也卖的话，比以前我们自己直接销售、直接直播的话，就是比以前卖的贵。那就说农民收入也增加，还有国家现在补贴也比以前高多了。 补贴也是种子补贴，还有总共3种补贴吧。 중국은 기업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훈풍을 불어넣습니다. 정책의 성과는 곡물 자급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在去年呢，曾经跟合作商，像这个哈萨克斯坦出口了这些糯米，大概有2000多吨。今年呢，我们又跟这个我们吉林市的食品厂向韩国出口了这个糯米，可能在这个小品种的这种产品方面，未来出口可能也是一个不错的方向。 항상 전후방 산업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후방 산업에 기업이 들어오면은 농업에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방 산업에서 이 가공이나 유통에서 만약에 큰 기업들이 나오면은 사실은 농산물을 어떻게 더 판로가 늘어난다고 합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후방 산업이 또 강한 기업이 나오면은 우리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계는 지금까지는 너무 농업계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정부 있는데 그 책임을 다 떠넘겼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기업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미래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페노타 콜롬바라는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베르첼리 현에 위치한 역사적인 농장으로 15세기 후반부터 쌀을 재배해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농장 내에는 쌀 재배 보존소라는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 과거 쌀 재배 문화와 전통을 생생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몬디네들의 기숙사와 중세 농가의 생활 공간을 재현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1935년부터 론돌리노 가문이 세 번째 소유주로 농장을 인수했으며 1992년부터는 아쿠아렐로라는 브랜드 쌀을 생산해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È stata un'idea che ho avuto nel 1991 studiando il riso e sentendo le voci tra gli agricoltori che da noi si diceva e si diceva. Quindi allora bisogna prendere il risone, il riso grezzo, lasciarlo dentro dei magazzini, dei silos, a invecchiare. E se invecchia un anno è più buono quello dell'anno prima. 이는 이탈리아 전통 음식인 리조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쌀을 만들겠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영양분 손실을 줄이면서도 리조또 조리 과정에서 쌀이 뭉개지지 않아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숙성 처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쿠아렐로는 도전 과정에서 분리된 배알을 다시 흰쌀에 결합한 뒤 이를 숙성시키는 독특한 가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Il riso ce l'abbiamo sempre nella nostra cucina. Usiamo il riso acquerello, carnaroli e questo prodotto è molto buono perché rilascia l'amido in cottura e quindi si crea questo risotto molto cremoso che ci aiuta comunque a far uscire un piatto di qualità. 마케팅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고급화를 추구하며 캔 포장을 선택한 건데요. 쌀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되고 선물용으로도 좋아서 전 세계 미식가와 셰프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이 캔이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and it's gonna sell to someone else who's gonna transform the rice, and someone else who's gonna sell the rice. Instead, in this case, we have everything together, and we are all connected. So, we started to communicate our value on Instagram, and our clients start to communicate because we want to say how good our clients are. So we start to communicate our clients, not what we do. From the land, from the communication, from the selling, and this connection makes a unique thing. 아쿠아렐로의 경작 면적은 200헥타르. 우리나라에서도 뜻을 모으면 가능한 면적입니다. 필요한 건 관점의 변화일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인들이나 스페인인들은 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수확 후의 과정에 오히려 더 많은 초점을 두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재가 되고 요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수요자의 맞출 수 있을까였어요. 쌀 소비 감소로 촉발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논이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품질과 가치를 제공해 다시 쌀의 위상을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수출을 늘려 공급 압력을 낮추는 것도 안정적인 식량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절대로 자국에서만 생산하는 품목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해는 너무 많이 생산돼가 폭락을 하고요. 어떤 해는 너무 적게 생산돼가지고 폭등을 하죠, 가격이. 이걸 소비자들이 보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한 10% 정도는 수출하고 10% 정도는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능해져야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 생산도 안정이 되고 가격도 안정이 됩니다. 둘 다 농민과 이제 소비자가 둘 다 윈이 날 수 있죠. 수확철을 맞은 논에는 다 자란 벼가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벼가 아닌 외국에서나 볼 법한 기다란 알곡을 단 벼입니다. 바로 인디카라고 불리는 장립종 벼인데요. 유난히 더웠던 올 한 해 땅끝 해남에서 장립종 벼 시험 재배가 이뤄졌습니다. 5월 15일, 20일, 그다음에 6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기별로 5일 간격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 심은 이유는 어느 시기가 가장 좀 적절한지, 재배 시기가 어느 때 이양을 해야 가장 수량성이나 또 이제 병해 저항성이 높은지 그 심는 시기별로 비료량도 또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심는 시기와 적정한 비료량을 지금 찾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크고 잘 팔리느냐입니다. 민간 기업 주도로 대학과 함께 실험을 이어오던 중 올해부터는 대기업 CJ도 참여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이 생산을 맡고 대기업의 가공, 유통망이 결합된다면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단립종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백미를 장립종으로 농가에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그 장립종을 가지고 글로벌 입맛에 맞는 다양한 쌀 가공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농가 소득도 높이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통해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의 가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쌀은 충분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쌀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몇 번 가공해서 처리해서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쌀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몇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광작을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쌀에 불순물도 많고요. 후처리 작업이 훨씬 많이 들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은 거기에 비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그거만큼은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낙관적일 것이다. 수많은 품종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지역 농민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심고 길러낸 정성. 과연 이 노력이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밥상 물가를 지키고 농촌과 농민의 시간을 이어줘 우리의 농업이 지속되는 양분이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이 이 농촌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농촌이 농업을 하지 않으면 농촌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도시지. 근데 이 도시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먹을 게 들어와야 돼요. 도시 안으로. 근데 그거를 근교 지역에서 못 만들면요. 전부 수입해야 돼요. 전부 수입하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들이 야기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그 도시 옆에 반드시 농촌이 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농업은 가장 먼저 흔들리는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농업의 위기와 물가 상승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한다면 미래 세대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